노스볼트 파산, 그보다 중요한 건 이거다. 2차 전지는 여기에 집중해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 이게 왜냐면은 좀 섹터가 성장 섹터고 방대하고 워낙에 산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이쪽으로 가고 우르르 이쪽으로 가고 또 여기 공격하면 으악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까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오늘 새벽 4시 반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소식, 그것까지 같이 이제 믹스를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은 보시면은 이게 전반적인 종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뭐 경기 방어주도 있고 중국 관련주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도 있고 그다음 방산도 있고 그다음에 전력전선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쭉 한번 올려놔 봤어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양시장 모두 크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큰 상승이 나왔고 그동안 많이 눌렸던 종목들, 덜 오른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어제 25일 월요일 증시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 가져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다만 MSCI 리밸런싱일이긴 한데 전혀 리밸런싱이랑 관련이 없는 종목들이 동시효과에서 누룩이나 동시효과 VI가 걸리면서 하락한 종목도 발생을 하는 기현상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죠. 어제 본 게. 이게 3시 24분 동시효과 때예요. 제가 찍어 놓은 건데 왼쪽이 3시 24분. 동시효과 때 갑자기 멀쩡했던 게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종가가 30만 1,500원까지. 이게 30만 6천 원이었는데 눌리더니 30만 1,500원. 참고로 이제 사상 처음으로 파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장 마감하고 나온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고 보면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파생 쪽에서 누른 겁니다. 보시면 외국인들이 갑자기 장 막판에 대량으로 이딴 식으로 지금 던져버린 거고요. 기관들은 겁나 샀습니다. 금투 쪽에서 겁나 사서 둘이서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왼쪽도 LG엔솔인데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쭉 이렇게 동시효과에서 내려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81,700원인데 동시효과에서 77,000원대까지 내려가고 장난질이 들어온 거예요. 이 외에도 일부 종목에선 이상 하락 현상이 발생했고 삼성전자는 동시효과에서 오히려 올려버렸습니다. 파생 쪽에서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도 보이고요. 수급적인 이슈로 지금 파생시장 가보면 좀 이상해요. 수급적인 이슈로 동시효과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반대로 삼성전자 올라가고 뭐 그런 거예요. 이건 MSCI 리밸런싱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종목들인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했죠.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요. 2차 전지 섹터를 보면 전반적인 상승이 지금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 안에서도 셀이나 양극재냐 분리면 전에 뭐 다양한 그 섹터별로 이슈별로 아니면은 셀 사냐 소재 사냐 장비 사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흐름이 달랐어요. 그룹별로도 흐름이 달랐어요. 이 동시효과를 좀 차치하고 보더라도 기업별로 흐름이 다른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어제 왜 올라가요? 막 댓글 다시는데 그걸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마시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지난주에 전해드린 거에서 진행형인 것 같아요. 별거 다른 나온 건 없더라고요. 최근 대형사의 수주 소식, 각 사들의 IR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어제 이제 삼성 SDI 아우디 납품 이슈 등이 있었어요. 요거 크게 부각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크게 오르거나 내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섹터 흐름이 지난번에 급락 이후에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지난주에 아주 그냥 트럼프 당선되면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버티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 섹터의 주가 본질과는 관계없는 파생 이슈로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눌린 것도 있었고요. 과도한 불안감이 요 배터리 섹터에는 전해지면서 불확실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심하게 움직인 것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서야 대다수 종목들은 지난번 폭락 이전의 주가 수준까지 이제 원위치 되고 있어요. 이제 양극재는 아직도 원위치가 안 됐고 이제 원위치가 되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왕왕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목해볼 만한 소식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뭐냐? 지금 SDI의 고성능 전기차 탑재 소식인 건데요. 당초 아우디는 100% 엔솔이랑 SDI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이트론 50 꽈트로, 스포트팩 50 꽈트로 요거 두 개 모델의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한 거고요. 삼성 SDI가 두 차량은 기존 LG 에너지 솔루션 탑재하고 있었는데 SDI로 바꾼 거예요. 국내 판매 중인 아우디 전기차 14개 모델 가운데 삼성 SDI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가 9개 모델로 가장 많고 나머지 5개는 지금 LG엔솔이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앞둔 게 이제 Q6 이트론 삼성 SDI 배터리 사용.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우디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홀수 2, 4, 6, 8은 전기차 모델이에요. 1, 3, 5, 7은 내연기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가면서 내연기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A6 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이 그대로 가서 A5로 갑니다. A5 차량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Q5 차량, 중형 그 SUV죠. 그게 이제 Q6로 엔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Q6 이트론도 삼성 SDI 배터리를 내년에 이제 국내 출시하는데 탑재를 한다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CATL 제품도 탑재를 한다. 요 각형을 써서 그래요. CATL이 이제 중국 쪽을 염두에 두고선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삼성 SDI 주력 배터리는 각형이랑 원통형이죠. 각형이랑 원통형인데 P6를 납품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제가 때려잡아갖고 그 엄청난 수주를 갑자기 그 거꾸로 역산해갖고 해갖고 막 여러분이 우와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그게 P6예요. P5에서 성능이 개선된 게 P6고요. P6는 지금 어디 막 납품될 예정이잖아요.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 GM과 조인트 벤처, 요 이제 모두 사용될 예정인 고성능 각형 배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에코프로비엠이 생산하는 NCA 양극재가 탑재된다. 요런 부분들도 어제 시장에 조금은 부가가 됐을 거예요. 첨부가 됐을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P6용 물량을 포항 사업장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한다. 이외에 SDI는 46파이 양산한다. 모빌리티긴 한데 1년 땡겨가지고 양산 시기를 좀 앞당겼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금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46파이가 얘는 다양해요. 4680, 95, 110, 120 배터리 높이를 다양화시켜갖고 고객사한테 맞춤형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우디 고성능 전기차에 P6 탑재했다. 요것도 충분한 의의가 있긴 한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다음 거 같아요. 여러분 유럽 지금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2024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각형 전지, 요 P6 같은 각형 전지는 시장 수요가 둔화되고 환율 영향 등으로 수입성이 간소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기대인 거예요. 왜냐면은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게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까진 불확실성이고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미국 노이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완전 땡큐인 거고 노이즈가 일부 발생을 할 거라고 지금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건데, 미국에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더라도 유럽 시장이 좀 상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지금 거의 잊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막 IRA에 거의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들 으악 이러고 있던 거잖아요. 유럽 내년에 CO2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합니다. 그럼 배출 규제 강화시키면 보급형 모델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 확대는 자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킬로미터당 93.6 글램으로 지금 상향을 시켰어요. 내년부터. 그러면 이게 15%를 2021년 대비 감축을 시켜야 되는 거고, 목표 미달성하면은 22조 4천억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최대. 거기다가 독일은 지금 보조금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죠. 폭스바겐이 차량 폐쇄시키는 게 공장 폐쇄가 보조금 내놔예요. 보조금 부활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보조금 없앤 때부터 유럽 시장이 망해갔으니까 보조금 부활시키면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접근성 좋아지는 게 한 대라도 더 팔리겠지. 그럼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건 당연히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뽐뿌질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럽 시장이 이렇게 되면 결국엔 판매량 증가, 성장은 기정사실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분명히 얘기고요.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차별관세로 인해서 반사이익은 국내 시장에서 또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다만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데, 여기서 잘 체크해야 되는 거는 미국 대선이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강하게 이미 세게 강타를 말도 안 되게 치고 나간 게 분명히 있었어요. 과하게 좀 반영이 된 게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 쪽에서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확정이 이미 됐던 것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세게 맞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안 맞는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맞아도 별로 안 아플 수도 있고, 맞아봤자일 수도 있고, 요 정도인 거예요. 지금 워낙에 세게 사전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현재까지 반영된 악재가 과했나 혹은 과하지 않았나 정도만 판단을 하고, 주가가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지 오를지를 판단하는 건데, 워낙에 세게 맞았었다. 이런 부분들은 업계를 통해서, 증권가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오죽하면은 각 사들에서 지금 각자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래서 유럽 쪽 공략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유럽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LG엔솔도 유로포드 이트랜짓 수주도 전해진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노스볼트 파산, 이게 각형이랑 원통형인데 이 해당 수주 물량이 SDI나 CATL로 갈 수 있다는 반사의 기대감. 일각에서는 노스볼트 파산이 뭐 점유율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유럽의 희망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함의하는 바가 꽤 있다고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진입은 어렵지 않은데 진입을 해가지고 기술력을 담보해가지고 판매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수율을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개나 소나 들어와가지고 자금력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였고, 엄청난 지금 손실이 나게 생겼어요. 골드만삭스하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유럽에선 이거 믿고선 지금 한국이나 중국산 배터리하고 이제 삼각편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골드만삭스하고 폭스바겐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데 자금난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이 투자가 됐다. 자금난은 안 올 거예요. 근데 결국엔 파산 수순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금력만 갖고도 쉽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고요. 또 점유율이 크지 않다곤 하지만 결국 약한 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주요 경제기억이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게 되는 셈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줄도산해버리면 결국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싹 다 먹게 되는 거.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방식을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버티는 놈이 강한 놈이고, 걔네들이 가격을 인상하든 말든 간에 걔네들이 시장 지휘자의 리더의 격의 지위를 갖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반사이익이 크고 적고를 자꾸 따지는데 그거는 노이즈예요. 반사이익이 크고 적고로 떠나갔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적은 그 몇몇 기업들이 그 큰 파이, 성장을 하는 그 시장을 다 나눠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자는 이제 CATL이 왜 자꾸 여기에 등장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CATL이나 중국 배터리 함께 차용하는 건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우디가 중국에서 판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CATL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돼요. CATL 각형 배터리 넣어가지고 펌팩터 맞춰가지고 그냥 중국 거 써가지고 중국 내수용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 배터리하고 중국산 배터리에 이렇게 교차 사용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유럽 영내에서 판매하는 대다수 제품이나 중국 이외 지역에서 나오는 배터리는 국산 배터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소식은 IRA 폐지가 되면은 우리가 놀라고 있는 게, 지금 유럽을 보자고 했는데 유럽을 지금 안 보였던 게, 유럽을 못 봤던 게 미국에 너무 화들짝 놀래고 대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너무 세게 맞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지금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조금 더 생각해볼 문제인데, 이런 얘기들을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시장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18명의 하원 의원들, 어디 소속?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반대 표명, 그 IRA 폐기하면 안 된다 반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건 과거부터 했던 거고, 거기다가 단체들, 전기차 단체들도 지금은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여기 노동자들도 걸려 있는 거거든요. 노동자들이 거기서 만약에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지율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화당 상하원을 다 장악을 했다라고 해도 공화당이 4석 차인데 지금 거기서 인준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미 낙마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지금 무조건 공화당이라고 공화당이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IRA 폐기하면은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 우리 주정부에서 보조금 제공하겠다. 우리 작년까지 최대 7,500불까지 제공을 해왔었고 차등해가지고 이거 주의회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정부 차원에서 살린다는 겁니다. IRA 수혜 지역은 공화당 지역이 더 많은데 이 지역들의 하원의원 18명은 이미 찬성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초당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초당적 합의, 그 다음에 기대 지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도 하지 않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RA 정책이 어떻게 될지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민주당 텃밭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8, 9개 정도, 한 10개 안팎의 주에서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폐기시키거나 지금 약화시키는 거가 굉장히 빛이 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명 하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IRA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어디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되면 힘이 많이 빠질 수가 있어갖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 자체로 규정 짓고 움직이는 게 앞으로 쉽지 않을 수 있고,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폐기 자체로 놓고선 자꾸 시장에서 얼마 전까지 바라봤던 요 워딩 자체는 상당히 지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따끈따끈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